네, 안녕하세요. 실전투자대회 상위 3% 스티브입니다. 오늘은 최근 며칠간 상한가 또는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 함께 보면서 전략 한번 짜보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여기 검색식들인데요. 검색식들이 한 3, 40개 되게 많은데요. 그 중에 요거 최근 5일간 급등주를 검색하면 이렇게 몇 개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 되게 많아요. 한 40개 정도 나오네요. 근데 뭐 요거 중에 이걸 다 볼 건 아니고 그 중에 괜찮아 보이는 녀석들만 이렇게 한 열 몇 개 정도 한번 추려봤거든요. 그래서 요 종목들 보면서 떻게 대응을 하면 수익이 날만한지 어떤 종목들의 특징하고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뉴스와 이슈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나노 CMS나 한국 BNC는 이제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던 그런 종목이고요. 세로닉스도 자주 나왔고 위메이드도 최근에 이야기 드렸던 종목인데요. 이렇게 이제 최근에 이제 급격히 상승하는 종목들이 뭐 크게 좀 다른 종목이 있는 게 아니라 평소에 이야기하던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모헨즈부터 한번 볼까요? 모헨즈는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최근에 매집 흔적이 좀 보이는데 테마가 안 좋다 이렇게 적어놨죠. 그리고 이제 올해 4월에 윤석열 테마에 요 회사의 소재지가 천안에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윤석열 테마는 별로 해볼 만한 게 아니죠, 지금은. 그런데 이게 지금 매집 흔적이 좀 보인다라고 제가 좀 적어놨고,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보시면, 이 거래량들 보이시나요? 여기. 차트를 조금 이렇게 기간을 한 1년 이상 길게 놓고 보면 여기 한번 고점 만들고 빠지고 고점 만들고 빠지고를 여러 번 했죠. 자, 요런 지점들은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 걸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 이렇게 노란 선 하나 그어 놓고 그 다음에 이걸 조금 확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돌파하고 나면 어김없이 여기서 반등이 한번 나오고 여기서 또 나왔죠. 그리고 여기 또 빠지면 또 반등 나오죠. 여기서 또 반등 나오죠. 여기서도 작은 상바닥을 이렇게 만들고 반등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지점 깨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추세는 이제 저항의 역할을 하는데 5,500원이라는 선을 또 강하게 돌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상승 추세 이어지는 거죠. 계속. 그런데 이제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게 요날 거래대금입니다. 요날 거래대금이 762억 많이 안 들어왔다 그죠? 762억 맞죠? 762억 많이 안 들어왔어요. 아직까지도 뭐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테마가 별로 안 좋아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만한 그런 어떤 요소들이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있지가 않죠.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차트 모양은 이렇게 받치고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슈에 이렇게 엮일 만한 엮이더라도 그렇게 싹 좋은 테마는 아니라서 이 테마 갈아타든가 다른 테마 엮일 때까지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업을 보면 부채 비율 100 이하고 유보율은 300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적자가 이렇게 지속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요게 좀 안 좋게 보이네요. 다음에 볼 종목은 한라라는 종목인데요. 한라라는 종목도 이렇게 보시면 직전 고점 이렇게 이제 고점을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직전 이런 고점도 볼 수가 있겠죠. 여러 개의 고점을 볼 수가 있고 이런 고점들을 지금 뚫어준 상태죠. 그죠? 이때 뚫어줄 때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 거래대금 1700억 들어왔어요. 그죠? 1700억 들어오고 이날 시가가 0.58% 상승해서 이제 출발을 했네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 줄이면서 이렇게 차곡차곡 하락하고 있는데 이 쫄쫄이봉이 되면 이렇게 차곡차곡 한두 달 계속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제 모멘텀이 좀 필요한 거죠. 번쩍 한번 들어 올려주는 그런 작용을 한번 해줘야 되는데요. 아직은 어떤 모습 보일지 지금 관찰해야 되는 상태에 와 있고요. 일봉 차트 좀 확대해서 이렇게 볼까요? 자, 요거 3일선 한번 보세요. 자, 요런 지점. 이렇게 받치고 올라가는 거 보이죠? 요걸 이제 좀 세부적으로 보면 30분 차트로 보면 요날 아침에 시가가 0.5% 떠서 시작했다가 아침에 쑥 뺐거든요. 빼고 나서 이렇게 올린 지점이죠.
자, 요런 거를 잡아낼 수 있느냐. 요거 30분 차트에 5일선과 11선, 요렇게 회색과 초록색 사이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거, 요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요걸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 보컬 김형주 유튜브 삭제했네요. 이전에 한 번씩 보곤 했는데, 요 분이 이제 전설은 아니죠. 아직 살아있으니까, 투자를 되게 잘하는 사람으로 지금 책이 나와 있던데요. 잠깐 볼까요? 네, 보면 여기 있어요. 여기 실전 투자의 비밀이라고. 제가 이 책 한번 지금 읽어보고 있는데요. 이 책에 나오는 어떤 매매 기법들이 뭐 한 2, 30개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요 급등주들, 그리고 테마주들에 관한 어떤 이야기들을 모아서 제가 보고 있는데, 요거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이제, 횡보하던 주가가 이렇게 정배열이 되면서, 상한가나 아니면 급등으로 치고 올라갔을 때, 30분 차트에서 5일선과 11선 근방에서 반등을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해놓은 걸 제가 보고 지금 최근에 그런 것들 좀 찾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일봉 차트로 보면 이렇게 3일선 근방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도 이제 이야기를 한번 계속 나아가 볼게요. 요 한라라는 종목을 기업 분석을 보면 부채 비율 300, 유보율 50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회사의 부채는 좀 많은 편이다라는 거, 유보율은 적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뉴스 검색을 해보면 최근에 뭐 수주한 게 하나 있네요. 그리고 특별한 뉴스가 자사주 소각 이야기 나와 있고요. 뭐 이렇게 눈에 띄는 테마나 어떤 뭐 급등할 만한 그런 이유들은 잘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관찰해 본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넣어보면 될 것 같고요. 관찰을 이제 지속적으로 해볼 거라면 이제 이런 직전에 저항으로 여겨졌던 6,300원, 6,200원 근방에 이런 매물들 이렇게 지지해 줄 거로 한번 예상을 하고 시나리오를 한번 짜보면 여기서 매매 전략 한번 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이제 깨면 이제 손절하면 되는 거죠. 다음에 볼 종목이 HRS입니다. HRS 방금 한라에서 봤듯이 한라가 이제 이렇게 되면 거래량 줄이고 이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조정받는 이렇게 상승했으니까 조정받는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될 건데 이제 한라는 이제 급등이 한 번밖에 안 나왔잖아요. 이렇게 쭉 올려줘야 좀 강하죠. 자 그러면 요런 7,000원이라는 라인은 이제 다시 반등에 어떤 빌미를 제공하는 게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고 이렇게 올라갔다 빠진 지점 여기도 올라갔다 빠진 지점 여러 군데 보이죠. 자, 이런 데는 강한 지지의 역할을 한다라는 걸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형태의 모습이 주가의 모습이 자주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방금 봤던 한라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한라는 이게 지금 상승이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그죠? 이게 하나가 나왔고 이전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선을 그어 보면 매집의 흔적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거래량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날조차도 거래대금이 700억, 거래대금 1000억 넘었네요. 거래대금 꽤 많이 들어왔다. 그죠? 꽤 많이 들어왔는데 어떤 매집의 흔적을 좀 찾아보기가 좀 힘들다라는 게 좀 차이점이네요. 그래서 HRS는 이런 지점에서 반등하는 거 이제 머릿속에 이제 기억을 좀 해주면 좋겠죠. 다음에 볼 종목은 세로닉스입니다. 세로닉스도 이렇게 보면 직전에 뚫지 못했던 여러 번의 저항이 있던 구간을 이렇게 뚫어줬죠. 자, 뚫어주고 나면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할 때 여기에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이제 고려해 두고 거래량이 이렇게 점점 준다면 한번 매수에 가담해 볼 만한 종목이고요. 요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요 김형준의 실전 투자 그리고 실전 투자의 비밀 요 책에 근거해서 보면 요렇게 이제 상한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급등이 이렇게 나온 날 요런 날 있죠. 8월 12일 날 요날 종가가 23%네요. 상한가 갔다가 살짝 밀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요날 매매해볼 만 했는지를 한번 검증해 볼게요. 8월 13일
8월 13일 시가 3% 떴다가 저가는 마이너스 3%까지 뺐네요. 8월 13일 3분봉 차트를 보면 요쯤 되겠죠. 8월 13일 날 시가가 여기에 시작했다가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온 건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온 건지 이거 잘 모르겠죠. 8월 13일 요거는 분 차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요거 30분 차트니까 요거를 3분 차트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침에 한번 들어 올렸습니다. 그죠? 한번 들어 올리고 빼버렸죠. 자, 요런 거는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책 보니까 요게 이제 한번 아침에 들어 올렸다가 빼면 다시 올릴 수도 있지만 그 확률이 좀 적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이제 9시 3분, 9시 10분쯤에 이제 이렇게 빠졌는데 그게 여기 한 번 위로 한번 쳤다가 이렇게 빠진 거라서 이런 건 하지 않는다라고 요약하면 되겠고요. 그럼 요거를 한번 볼까요? 9월 14일 거 요거 요게 지금 상한가가 나오고 번쩍 여기 상한가 맞나요? 아, 상한가 맞네요. 나오고 나서 요날 요봉 9월 14일 30분 봉으로 보면 요렇게 나와 있거든요. 5일선과 11선 사이에서 이렇게 매수인데 요것도 이제 시가가 이렇게 번쩍 떠서 이렇게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빠졌죠. 그럼 이렇게 시가 시작하고 이렇게 쭉 뺄 때 여기가 매수 포인트라는 건데 요거 3분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9월 14일에 아침에 장 시작할 때 3% 정도, 4% 정도 떴네요. 4.3% 정도 떴다가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쭉 빠졌잖아요. 그 빠진 모습이 이런 모습이죠. 이렇게 살짝 바닥을 다지고 전일 종가 근방에서 다시 한번 상승하죠. 자, 요런 매매법을 아까 이야기한 그 책에 실전 투자의 비밀에 자세히 좀 언급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매매를 하면 아침에 이제 1시간 정도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좋은 매매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책에 의하면은 3% 정도 수익 구간을 가져가라고 돼 있었거든요. 요거는 한 7.5% 정도 수익 구간을 주고 다시 빠지는 모습 보이네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제 1시간 이상 흘러간다면 그냥 처분하고 나오라라는 이야기도 책 내용에 있었고요. 손절 같은 거를 좀 칼같이 하라. 그리고 위험하니까 연습을 많이 해봐라. 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언급돼 있었고, 이게 만약에 주가가 지금 이렇게 지금 빠져가지고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데, 이게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럼 이 3일선 따라 올라가거든요. 그럼 요 꼬리가 3일선에 딱 닿아요. 3일선 매매의 3일선 매수 지점이랑 아주 유사하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로닉스는 LNF하고 같이 2차전지 테마에 지금 엮여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핫한 이슈가 이렇게 중간에 한 번씩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면 되겠죠. 계속 관심 가지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LNF 한번 볼까요? LNF도 이렇게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예쁜 모습이 나왔어요. 그죠? 항상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직전 고점을 이렇게 돌파할 때는 돌파 매매를 항상 하는 건데요. 근데 주가가 이제 요 날쯤 왔다 하면 이제 관심을 가지고 넣어놔야죠. 넣어놓는데 요런 지점을 만약에 자기가 밑에서 샀다면 여기 일단 매도하는 지점이고요. 이거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다시 사야 되는 거죠. 돌파 매매는 여기 있는 꼭대기에 있는 매물까지 확 잡아먹고 올릴 때 비로소 사는 건데요. 그런 게 이제 일시에 온다는 거죠. 순식간에 이렇게 올려버리는 현상이 생기니까 요거 돌파 매매는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이게 전 고점까지 매물을 다 잡아먹는지를 확인하고 거래량 이렇게 거래량이 폭증하는 이런 형태가 전형적인 돌파 매매 형태고 이렇게 이제 돌파가 한번 나오고 나면 주가가 이제 밑에까지 내려오지 않아요. 요 위에서 놀죠. 이런 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이름을 고가놀이라고 부르거든요. 위에서 이제 논다는 거죠. 요 위에서. 그러다가 다시 조정을 많이 안 주고 다시 또 올라가 버리는 형태가 되는데 요거 이제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부터. 이 종목도 이제 전형적인 3일선 지지의 어떤 매수 형태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요 꼬리를 이렇게 딱 잡고 여기까지 한 10% 이상 반등을 해버리죠. 자, 이런 3일선을 어떻게 잘 잡을 수 있을 거냐라는 게 이제 테크닉이고요. 요런 이제 직전 고점 부분에서 이렇게 맞고 또 빠지는 현상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요거 이제 쌍봉, 이렇게 그려볼까요? 여기 쌍봉인 거죠. 일시적인 쌍봉을 이렇게 만들고 다시 빠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 분 차트 30분 차트를 보면 이렇게 보이죠. 자, 오전에 이렇게 뺐다가 여기 있는 매물대를 부딪히고 다시 빠지는 이런 모습 보이나요? 이렇게.
자, 여기 매물이 여기 매물에 맞고 올라갔다 다시 빠지면서 하락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볼 종목은 웰크론 한택입니다. 자, 웰크론 한택은 이것도 뭐 방금 이야기한 것들이랑 아주 유사한 형태가 이렇게 보이죠. 여기에 이제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죠. 그런 지점을 저항 라인으로 해서 맞고 빠지고 여기 여러 번 그런 흔적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돌파를 했어요. 이때 돌파할 때 거래대금이 2200억 들어왔어요.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거래량 줄이면서 빼고 있어요. 주가를. 자, 5,000원이라는 요 가격대는 라운드 피겨죠. 이런 거는 잘 관심 있게 봤다가 만약에 자기가 전략을 짠다면 매수를 하고 밑에 손절 놓고 다시 한번 반등하는 거 노려볼 만하다라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자, 웰크론 한택 뉴스까지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웰크론 한택은 여기 2차전지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이고요. 양극재 소재 설비 공급 계약 뉴스가 하나 나와 있네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 상승의 빌미를 제공하면서 2차전지 테마에 휩쓸리면 같이 이제 포함돼서 날아가는 겁니다. 뉴스도 여기 2차전지 장비주 시세 분출이라는 뉴스 NCS와 함께 들어가 있네요. 회사의 재무제표 보면 부채 비율 125, 유보율 543. 부채 비율이 100 이상이고 유보율은 500이다. 300 이상 나오네요. 여기 100이 넘어가면 이제 조금 안 좋은데 뭐 그렇다고 해갖고 딱 100으로 딱 나누기도 뭐 하죠.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이 재무제표가 조금 덜 좋고 이 매출액이 좀 적은데 향후에 좋아질 거다 이러면 좀 더 많이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좀 있죠. 증권시장에서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NCS입니다. 방금 뉴스 여기 봤죠. 여기에 뉴스 여기 지금 2차전지 장비주 여기 같이 NCS 언급돼 있어서 NCS 같이 봤는데요. NCS는 제가 이제 이렇게 고점에서 반토막 났을 때 여기서부터 슬슬 올라올 때 매수했다가 이 지점에서 매도를 하고 지금 보니까 다시 2차전지에 엮여 있죠. 요런 게 이제 쌍바닥인 거죠. 이렇게 바닥 하나 다지고 다시 또 두 번 다지는 요런 지점들. 그러면서 전고점을 살짝 돌파했다가 거래량을 터뜨렸는데 이 거래량 뭔지를 잘 봐야 돼요. 여기처럼 이 거래량이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이 거래대금과 거래량을 한번 볼게요. 거래대금 1664억 들어왔어요. 이렇게 많이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 애들은 이렇게 21선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여기 빨간색 선이 21선인데 이 21선 근방에서 한번 매수하는 전략 한번 생각해 볼 만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틀어서 돌릴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라는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위메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위메이드는 여러 번 언급드렸던 종목이죠. 위메이드 약간 앞으로 당겨서 8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주가 정배열 상태에서 이렇게 박스 돌파하는 거 이런 게 전형적인 돌파 매매인데 이렇게 돌파되고 나서 이날 훅 뺐어요. 그죠? 여기 이제 개미 털기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이전 영상에서 한번 드렸고요. 그런 관점이 아니라 그럼 이렇게 이제 상한가가 또 나왔어요. 그죠? 그럼 이렇게 상한가가 나온 8월 30일 날 내가 이 종목을 팠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 날 어떻게 매매를 할 거냐라는 게 이제 관건인데요. 이 날도 보면 시가 11% 뛰었다가 저가가 2.67%까지 하락한 다음에 올라갔거든요. 자, 요때의 분 차트를 한번 30분봉 차트를 실전 투자의 아까 이 책 실전 투자의 비밀이라는 이 책의 어떤 기법에 의해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8월 30일 날 30분봉 차트로 한번 갑니다. 예, 요 종목은 8월 31일 8월 30일 요거죠. 요거 30분봉 차트. 자, 요게 11% 떴다가 시작해서 쭉 빼고 올렸는데 여기는 지금 5일선과 11선 사이까지 조정하지 않고 올렸어요. 그때 저가가 전일 종가 대비 2.67%.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보컬이라는 이형준이라는 이 사람이 쓴 책의 이제 매수 타점이 여기였거든요. 5일선과 11선. 그럼 요게 색깔을 하나 넣어볼까요? 요런 지점이 요렇게 딱 닫고 가면 3일선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나중에 보면 3일선인 거죠. 지금 여기 보면 3일선 위에 있죠.
요거 이렇게 빼서 이렇게 보면 자 3일선에 거의 닿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제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3일선 이동평균선이 우상승해 버리는 거죠. 3일선 약간 위에서 상승해 버리는 현상이 생겼고, 이렇게 이제 3일선에서 매수한다는 게 이게 30분봉 차트의 5일선과 11선 근방인 것 같아요. 이 종목도 한 1, 2%만 조금만 더 이렇게 조정했다면 아마 전일 상종가 요 가격쯤 왔을 거고, 그러면 매수 체결이 되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어떤 매수 타점에 왔겠죠. 그러면 이제 바로 날아가 버리는 그런 현상이, 바로 이제 수직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351선 매매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시세, 힘의 작용을 아주 잘 설명해 둔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해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한 몇 페이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저는 그 부분만 딱 따서 한번 자세히 읽어보고 최근에 지금 검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매매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모엔즈, 한라, HRS, 세로닉스, LNF, 웰크론, 한텍, 위메이드까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중간 엔시스까지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요 남아있는 요 몇 개들, 요 아래에 있는 것들 한번 다시 또 이야기를 한번 해서 업로드 해보겠습니다.